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 밤하늘을 수놓았던 미스터리,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즉 UFO는 인류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해왔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는 깊고 독창적인 해석들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UFO 현상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마치 높은 언덕 위에 서서 번개가 나를 내리치기만을 기다리며 전기의 본질을 연구하려는 시도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이론 없이 수많은 추측과 격렬하게 옹호되는 가설들만 가지고 있을 뿐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UFO 문제는 거대한 양파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겹겹이 쌓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며 진실에 다가가려 하지만 마침내 그 중심에 도달했을 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농담 삼아 말합니다. UFO와 양파를 교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눈물을 쏙 빼놓는 비행 접시가 탄생하겠죠. 이처럼 UFO는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눈물을 흘릴 만큼의 좌절감을 안겨주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선택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UFO가 구전 현상이나 플라스마 같은 일종의 자연 현상이라는 가설입니다. 어쩌면 압전기적 힘 같은 미지의 자연력이 인간의 섬세한 전기화학적 신경계와 상호작용하여 환각이나 외계 존재의 방문, 심지어 납치와 같은 강렬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더 진지하게 논의되는 가설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그 현상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둘째, 우리는 정말로 외부 존재의 방문을 받고 있는 것인가? 셋째, 혹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존재가 이 행성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흔들려 왔습니다. 저는 UFO를 아주 가까이서 목격한 적도 있고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조우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조차 저를 어느 한 가지 확고한 입장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그 어떤 가설을 세우더라도 항상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허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UFO 연구가 자크 발레가 그에 져서 보이지 않는 대학에서 강조했듯이 예계 존재와의 접촉 경험담에는 기이할 정도의 부조리함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만약 접촉 경험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정말 꾸밈없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그 이야기 속에는 필연적으로 경험자 자신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존재들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야기를 해도 좋다. 하지만 사실대로 전부 말한다면 너는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함은 이 현상을 과학이라는 엄숙한 세계로부터 교묘하게 분리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과학계의 진지한 학자들은 괴상하고 일화적이며 어쩌면 병리적일지도 모르는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기 위해 저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1954년에 출간한 책 하늘에서 본 것들에 대한 현대의 신화, 비행 접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직 그 누구도 융의 통찰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융은 어떤 현상이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를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보고되는 외계인에 의한 신체검사 이야기들은 대부분 터무니없습니다. 현재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도 불필요한 행위들이며 하물며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미래의 기술을 가졌다고 가정되는 존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UFO 현상이 우리 자신, 즉 인류의 정신세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UFO 문제가 언어에 대한 우리의 순진한 생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원자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깊이 파고들려 하면 기묘한 모호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물며 UFO처럼 희귀하고 주변적인 현상을 탐구할 때는 얼마나 더 큰 모호함이 따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를 단 하나의 설명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열망은 핵심을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UFO 현상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 혹은 초자아와 같은 정신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에?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다시 자크 발레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UFO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신 UFO는 무엇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비행 접시가 하는 일이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에 대한 믿음을 침식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400년간 서구 문명을 지배해온 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해독제인 셈입니다. 바로 그 과학적 패러다임이 우리를 전 지구적 재앙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정신구조 안에는 일종의 조절장치, 모니터링 회로와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병리적이거나 치명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인간 개개인의 의지나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 전체의 거대한 정신, 즉 집단 지성을 통해 어떤 현상들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허물고 그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 발전과 통제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무효화시키고 파괴할 만큼 강력한 부식성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역사적 사례가 바로 초기 기독교의 발흥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시 로마의 귀족이나 권력층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매우 현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자론에 기반한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졌고 사회이론은 플라톤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 집의 정원사, 하인, 마구간지기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중동에서 한 유대인 랍비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로마의 귀족이 하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는 아마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가. 실제로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이 그 생각이 열렬한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지 120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선교사들은 로마의 성문을 두드리며 황제를 개종시키려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의 창조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신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순수한 열망에서 시작된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종의 악마적 계약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량의 핵무기 비축, 진실된 역사로부터 단절된 채 선동에 놀아나는 거대한 인구,
그리고 파괴와 필연적 진보라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남성 중심의 조직들을 낳으며 우리를 현재의 문화적,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으로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변칙적인 현상, UFO가 등장한 것입니다. 저는 UFO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오직 이성만을 숭배하는 합리주의 신화에 불확실성을 주입하는 것. 이 관점을 심층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UFO는 다름 아닌 여신, 이 역사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가부장적 조직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무 멀리 갔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너희의 과학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것은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드는 데 유용한 그저 듣기 좋은 비유에 불과하다. 과학은 점성술이나 경혈지압 같은 다른 모든 관점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내리며 심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상위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주체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행성을 공유해온 또 다른 지적 존재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것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무지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식이 지구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닫자 마침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한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수십 년간 UFO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왜 아무도 지구의 생태계 자체를 철저히 조사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 존재하는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모두 여기서 진화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교 DNA 염기서열 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 우리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가설 중 하나는 환각 성분을 포함한 특정 식물이나 균류가 바로 이 행성에 잠입한 외계의 침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환각버섯 5g을 먹었다고 먼저 말했다면 아마 그의 어머니조차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환각식물을 사용하는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주 흔한 일입니다. UFO 연구자들이 우리는 약물에 취한 사람이 한 이야기는 모두 배제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행위가 현상의 본질을 이해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화는 우리가 입는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먼이나 신비주의자가 고행, 요가, 호흡 조절, 혹은 환가물질 섭취를 통해 정신을 교란시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와 관습이라는 옷을 벗은 정신의 맨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환가물질과 같은 의식 탐구의 도구들을 배제하고서는 UFO 문제나 의식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망원경 없이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으며 스스로 두 손을 뒤로 묶는 행위입니다. 물론 가장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하계 어딘가에서 진화한 지적 생명체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지구를 격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가설이 매우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부분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비밀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주의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능성은 이 존재들과 그들의 비행체가 우주선이 아니라 시간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기이한 모습의 존재들은 사실 우리의 아주 먼 후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UFO 문제는 우리의 개인적 경험과 공식적인 입장 사이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식, 기억, 기대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강요된 추상적이고 교리적인 철학을 믿으시겠습니까? 비행 접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교묘한 속임수를 간파하고 지난 400년간의 서구 문화가 얼마나 편협한 세계관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망치로 두드릴 수 없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의식의 다양한 양상을 탐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 즉 환가 물질과 같은 도구들이 억압됨으로써 대중의 정신 속에는 신경증적인 에너지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된 집단 정신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운명은 상상 속에서 여신의 손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 방해받는 곳에서는 정신병리, 신경증, 집단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하여 인간 정신에 대한 자유롭고 성숙한 탐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지구의 하늘은 계속해서 비행 접시와 그 거주자들의 유령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유아성, 상실감, 불완전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균열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저 바깥이 아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정신이며 그 정신이 약속하는 역사적 미래는 지난 수백 년간 우리를 희생시켜온 극단적으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유산과 그로 인해 편협하게 정의된 이성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혁시킨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UFO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